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장 집행의 타이밍이 이제 언제냐가 이제 제일 큰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거를 집행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요, 내일 이제 집행할 것이 굉장히 유력해졌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제 경호처장이 그 예고에 없이 바로 경찰에 이제 출두를 하는 바람에 경찰 작전에 상당한 혼선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이번 주말을 넘기고 지금 이제 빠르면 내주 초, 그러니까 한 13일경 집행 가능성이 있다. 물론 12일 날도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오늘 밤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급박한 사정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의 체포작전, 이게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런 체포작전과 관련해서 수도권 형사기동대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요, 내부적으로 반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도 매체마다 좀씩 다른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내부 반발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사불란하게 경찰에서는 요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반발이 좀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경찰 안에 그래도 살아있는 목소리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이제 판사 쇼핑, 법원 쇼핑, 요 얘기는 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법원 쇼핑을 했다고 하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폭로하고 났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중앙지법이든 공수처든 똑바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까버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장이 그야말로 판사 쇼핑, 그 다음에 이 법원 쇼핑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는 불법성이 확고하게 확인이 되는, 그래서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공수처, 그야말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공수처장이 내란 세력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장 요 인간을 갖다가 긴급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법원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검찰도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헌재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제기하는 모든 법적 소송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권력의 정말 맹엄함이 정말 심각한 정도고,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가 3심까지 가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아니, 이재명 저 인간 말이죠, 선거법에서 지금 1심에서 완전히 유죄, 굉장히 센 형을 받았는데도 얼굴색은 안 변한 거죠. 저런 걸 뭐라고 하죠? 아이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 그냥 그 얼굴, 여러분들 이재명 얼굴을 저게 사람의 얼굴입니까? 저런 인간이 냉혈 인간이잖아요. 냉혈 인간. 이런 인간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는 수사기관 법원 요것들이 말이죠,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야, 정말 제가 생각해도 열이 받는데, 윤 대통령이 이 보도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무법천지 현실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기관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과 그다음에 검찰, 경찰, 이 수사기관들, 그리고 대한민국 현 의회상을 볼 때 대한민국을 정말 뭘로 보겠습니까? 뭘로? 속된 말로 졸로 보는 거죠. 졸로.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한 G10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는 게 맞아? 맞는 얘기야? 아마 전부 다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갸웃할 것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땅에 틀린 인간들이 결국 누굽니까? 이게 내란 세력인 거예요. 이게 내란 세력.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윤상현 지금 의원이 말이죠, 별도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판사 쇼핑, 법원 쇼핑 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4명의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의원들을 갖다가 한 8명 이렇게 고발 조치했어요. 내란 선전 세력이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다시 8명의 보수 유튜버들을 갖다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게, 이거 국민의힘을 말이죠, 이거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입에서 그냥 흔히 얘기했는데 참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싸가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무능의 극치, 무책임의 극치가 바로 오늘날 지금의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기 때 나타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위기 때. 지금 이 정도의 위기가 대한민국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실력 발휘를 해야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 갖다가 극우 유튜버다. 내란 선전 세력이다. 이렇게 갖고 고발해 오면 좌파 유튜버들은 좀 널려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가짜 외국 뉴스를 메이크하는, 완전히 기계에다 놓고 돌리는 데가 전부 다 좌파 유튜버들 아니겠어요? 요거 바로 맞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그러면 고발을 하면 그거 조사하는데 그럼 시간이 걸려서 며칠 준다고 쳐. 그러면 말이라도 맞고발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 아이고 정말 XX 같은 인간들, 저것들 그냥, 아이고, 국민의힘을 빨리 이거 해체시켜야 돼요. 그런 거 보면 도대체 뭐 하냐고요. 오늘 권영세가 말이죠. 지금 이제 진우 스님을 만나러 가서 한때 그 예경을 보면 참 제가 기가 막혀서 이거는 방송하고, 정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 야, 스님하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네 의원들 얼굴 좀 보래. 얼굴이 싹 같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대고 지금 국회의원들 얼굴이, 국민의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데, 뭐하고 자빠졌었는데 얼굴이 같다는 게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권영세 이 인간이 이게 인간 맞습니까? 이게 비대위원장 맞아요? 이런 인간을 왜 뽑았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지금 한밤중에도 밤낮으로 말이죠. 지금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투쟁하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는데, 그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슨 이익을 보겠다고 그 난리를 칩니까?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뿌리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 얼굴이 상했대요. 이런 인간이 무슨 비대위원장하고 앉았다고 자빠졌어요, 이거. 싹 잘라 내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내일부터 권영세, 권성동이 이거 몰아내는 캠페인을 한남동 관저 끝나고 나면 바로 국민의힘 당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다 대고 국민의힘 얼굴들 보래요. 얼굴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진호 스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국민들 얼굴도 더 빠졌다. 국민들 얼굴이 더 빠졌다.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여당의 현주소예요. 이렇게 무능한 무책임한 정당을 가지고 여당이라고 믿고 의지를 하고 있었으니 윤 대통령이 오직 복이 터졌으면, 예? 본인이 직접 이 계엄까지 선포했겠어요. 계엄까지. 예? 오직했으면. 이런 몸보신하고 앉아있는, 자빠져있는 이 국민의 의원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표시가 안 나요. SNS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SNS 글 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무능의 극치 인간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에요. 아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진우순이 만나갖고 의원들 얼굴이 상했대. 기름기만 말이죠. 기름기만 그냥 막 질질 흐르고 자빠졌어요. 이것들이 처먹고 놀아가지고. 예. 아이고, 요런 인간들 그냥 XX 같은 것들 싹 다 쓸어 내버려야 됩니다. 이것들. 예.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이런 감정 발산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이 참는 성격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참 이거는 불의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무능의 극치. 아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와요. 그 메시지도 많이 오고. 국민의힘 도대체 보수 이것들 8명이나 지금 고발됐는데 뭐하고 자빠졌냐고, 좀 세게 때리라고 그러고, 저도 권영세가 한 말, 예? 다 제보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더니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그게. 국민의 의원들 얼굴이 요즘 많이 상했다. 이런 인간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90몇 프로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그야말로 이런 백, 저런 백,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해서 1선, 2선, 3선, 4선, 5선 되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보이는 게 없는가 봐요. 걔 눈에는 걔만 보인다고 이 권영세 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얼굴 108명만 보이는가 봐요. 국민들 얼굴, 분노한 얼굴, 한남동 관저에서 끝까지 목숨 던지고 싸우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문자 폭탄을 보내든지 전화 폭탄을 보내든지 권영세하고 권성동한테 날려야 됩니다. 이것들. 예.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선요, 지금 아침 10시에 들어갔는데, 10시에 느닷없이 지금 이 박종준 검찰총장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불응하면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조사가 끝났다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사가 끝나면 바로 집에 보냈다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오늘 저녁에 바로 신병을 경찰에 인수해서 48시간 이내에 구체적인 추가 혐의를 전부 다 소상하게 진술을 받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말이죠. 오늘 밤에 긴급 재판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 이게 이 경찰이 어느 나라 경찰입니까? 아주 못된 경찰이에요. 야, 이런 경찰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니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박준준 경호처장은 예상과 다르게 왜 갑자기 출두를 했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그 경찰과 공수처의 막무가내식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하면 유혈 사태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유혈 사태라고 하는 비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런 유혈 사태를 막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뜻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 101 경비단장, 202 경비단장, 그리고 55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이제 소환 조사가 이렇게 쫙 물밀듯이 오니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 이제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이거 전부 다 좌파 프레임이에요. 경호처 내에서 이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경호처장은 이제 경찰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잔뼈가국은 골수, 정통 이 경호맨들하고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요걸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오늘 경찰에 참 사표도 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아니, 경호처 같은 그런 강한 상명하복 체계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얘기했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해외에서의 대통령 경호는요, 그 경호 책임을 지는 기관은 경호처는 당연히 100% 적이지만은 국가기관 중에서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 책임을 지고 관련 정보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호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경호처 직원들 셉니다. 군기가 세요. 그래서 그 갈등선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전혀 없다. 이렇게 뭐 전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게 뭐 갈등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의 그런 갈등은 없었을 거로 보고, 이 박준준 경호처장이 이제 오늘 출두하면서 그랬잖아요. 유혈 사태를 막아라.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요 두 가지의 필요성을 직접 경찰 당국에 본인이 나와서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그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범죄 행위, 그들의 얘기가 이제 범죄 행위겠죠. 그러나 박준준 처장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경호 업무의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게 그야말로 이제 경찰 당국에다가 직접 그 강제 체포 영장의 집행에는 상당한 무리다.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그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 박준준 경호처장이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찰 그 출두를 막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경찰 윤 대통령한테 얘기 안 하고 독단적으로 출두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도 이 경찰 경호처장이 공직생활도 오래 하시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요 경찰 출두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요거 전부 다 말이죠. 대통령하고 경호처장하고의 갈라치기를 하려고는 좌파의 프레임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호처장의 출두를 갖다가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이거 전부 다 좌파 프레임, 또는 우판에서도 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사람은 자질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성품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점잖은 아주 엘리트 경찰 출신인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당연히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본인의 의견을 또 얘기하고 이러면서 출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체포도 뭐 당연히 올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그 경찰 속성을 모르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경찰의 체포 작전은 어떻게 가느냐? 우선요, 지난번에 체포할 때 실패의 결정적 원인은 인원 수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렸다는 것이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80명만 안으로 들어가고 70명은 밖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호처 요원은 한 500명.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됐다.
자,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한 1000여 명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기동대, 뭐 마약수사대, 그다음에 이 일반 기동대, 뭐 모든 경찰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출두해서 무기까지 소지하고 출두할 경우에 말하자면 현장 그 악질 범인들을 잡을 때 그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체포 경험이 많은 그런 형사 기동대, 형사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베테랑 형사들을 대거 동원하는데, 이게 서울하고 경기, 그 다음에 인천, 뭐 경기도는 경찰청이 2개니까요. 총 4개 경찰청에서 1000명 정도를 갖다가 이제 뿌린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전형적인 인해 전술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경호처의 내부적인 저항이 셀 경우에는 바로 몇 시간 안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구전으로, 장기전으로 가서 하루 종일 집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경호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체력전에서 경찰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딱 체포 들어가는. 그러니까 무슨요, 이거 영화 일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무슨 동네 잡범 체포하듯이 하는 거예요. 경찰력을 쓸 때 써야지. 이 인간들아, 경찰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경호처에 배속되어 있는, 파견되어 있는 경찰 이 경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체포 저지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공문까지 보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지금 현재 파견되어 있는 경찰병들 때는 영장 집행 저지하지 말라 해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호처의 고위 간부들은 전부 소환 조사를 계속해갖고 소환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위축감을 조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경호처 직원들이 그 정도 갖고 위축할 것 같으면 경호처 직원 안 돼요.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담력 없으면 못 가듯이 절대 저는 그런 걸로 위축될 경호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적전, 그러니까 인해 전술, 장기 전술, 그 다음에 경호처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하는 전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 지원하고 있는 경찰 병력들로 하여금 절대로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전술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민생 수사할 때나 그런 거 좀 잘 쓰쇼, 이 경찰 인간들아. 이러니까 형사기동된 애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데서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우리가 정치권의 싸움에 경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반성과 이견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경찰 관련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경호처에서는요, 지금 차단막,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도 치고 차량 차벽도 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드론 작전에 대비해서 엔티 드론 작전도 경호처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무슨 뭐 코크레인 차, 그러니까 이제 그 레카 차도 전부 뭐 수십 대 동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넷가차 들어오면 넷가차 또 이 차단하는 또 작업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정문 차벽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보이잖아요. 여기 요 앞에 철조망이 있고요. 글쎄 뭐 스마트폰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 철조망이 있고, 요 뒤에 아이고 바이킹 전사님 감사합니다. 요 뒤에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차벽을 3중, 4중, 5중으로 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경찰과, 그리고 이제 경호처의 그야말로 공수 양쪽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경호처에서는 지금 현재 이 경찰에서 온 경호처장과 달리 지금 이제 경호차장, 그 다음에 이 경호본부장, 그리고 이제 안전본부장,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순수 경호처 맨들이기 때문에 각오가 단단하다. 그래서요, 지금 경호처 이제 고위 경호처 간부들은 지금 경찰에서 3번씩이나 소환을 요청했지만은 절대 가지 않겠다, 이런 아주 결기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유혈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경찰, 그다음에 경호처 요 관련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하나는 말이죠. 우선 하나는 지금 그 윤상현 의원이 지금 연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별도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오동훈 그 공수처장 요 인간이 중앙지검에 맨 먼저 영장을 청구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싹 빼가지고 서부지방법으로 돌려서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느냐? 서부지방법원에는 요 좌파, 우리법연구의 판사가 있으니까 둘 다, 영장지법 판사가 둘 다 좌파 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그러니까 이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영장을 서부지방 가서 판사 쇼핑, 법원 쇼핑해서 받아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합법적 영장이 아니라 우리 이제 대통령 편을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불법적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공수처 완전히 이게 내란 세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취지로 지금 그 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예스냐 노냐 중앙지법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 만약에 24시간 이내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내일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가 권한받기 대난죄를 억지로 끼워넣어서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에 서부지법과 짬짬이하여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묻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서 yes or no로 답하라. 이러니까요. 중앙지법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답변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공수처에서는요, 일찍이 공수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공수처장이 중앙지법, 그 다음에 서부지법, 중앙지법, 그 다음에 동부지법, 그리고 이 군사 법원에 영장을 전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장동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보면 지금 윤상현 의원의 제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라. 만약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제보받은 내용으로 싹 까버리겠다. 자, 그래서 요 발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지법하고 그다음에 법원청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하면 딱 불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나 답변이 어렵다 했거든요. 수사 중인 사건이나 답변이 어렵다 얘기는 영장 우리가 기각된 적이 있어. 이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은 확실한 제보 내용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오늘 말이죠. 8군데의 지금 보수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고발 조치했어요. 요거를 지금 8개를 보면요. 신혜식, 신의한수, 그 다음에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 TV의 공병호, 그라운드 C의 김성원, 그 다음에 김찬 시사이다의 김채환, 그 다음에 김상진 TV의 김상진, 민경우 TV의 민경우, 그리고 이삿가 TV의 성명불상 8명을 고발했는데, 요게 이제 내란 선전 세력이다 이거죠. 그 이전에 네 군데, 보수 유튜버들이 고발됐는데, 총 12군데가 지금 고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주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좌파 유튜버가 어디서 어떻게 가짜 방송하는 거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요거 왜 맞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참 이런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정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희 방송, 심야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